공부하러 왔으면서 안경을 안 들고 오다니. 아 이거 공부하러 왔는데요. 약간 연극 말투 같았어. 9장 내용은 근각에서의 관계입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거 보면 되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근각에서의 관계도 있고 정수근이라는 것도 있고 실근의 부호라는 것도 있는데 역시나 근각에서의 관계가 제일 중요할 거고요. 요 내용 먼저 짧게 정리하고 나서 문제 들어있는 거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이것만 끝나고 집에 가도 돼요? 왜요? 이완이다. 뭐지? 아토피아 받으려 병원 가고. 그래요. 정직하게 말. 그냥 가고 싶어. 녹화 중인 거 알고 있죠? 죄송해요. 2차 방정식이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래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알파와 베타 두 개를 근으로 갖는다라고 하면 인수분해 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인수분해 될 거냐면 X-알파, X-베타로. 왜? 이 방정식의 근으로 알파와 베타가 존재한다는 건 알파 대입하면 0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인수분해 단원에서도 많이 했던 거지. 인수정리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죠?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거고 그 말은 대입해서 0이 나왔다는 이야기니까 F알파가 0이래.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데 그러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건 x-알파를 인수로 갖는데 거기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 될 테니까 x-베타도 인수로 가질 거다라는 거고요. 전개해보면 x제곱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a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a 이렇게 하나만 딱 곱하시면 이 녀석을 인수분해서 얘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수분해 단원에서도 뭐 이 식을 인수분해 하세요. 그러면 뭐 공식에 집어넣어서 대입하는 것도 있었고 그게 아니면 뭐 치환해서 푸는 것도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누구였냐면 인수정리였다고요. 대입해서 0 되는 거 찾아가지고 찾았으면 요거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했었잖아. 그죠? 그걸 이용하자면 이 2차 방정식이 요거 두 개가 근이래 이렇게 인수분해 되더래 라는 말인데 우변에 있는 걸 그래서 다시 쳐다보고 전개를 해보면 a의 x제곱이고요.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a 알파 베타 이렇게 전개가 될 거거든요. 그럼 좌변에 있는 이 식이나 우변에 있는 이 식이나 완전히 똑같은 식인 걸 의미하는 거니까 항등식 생각해보면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의 개수들을 비교했을 때 그 둘이 다 같다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걸 정리를 좀 해보면 2차항의 개수는 똑같이 a니까 볼 거 없고요. 1차항의 개수는 b인데 우변에 있는 건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생겼고 좌변은 c인데 우변은 a 알파 베타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실제로 유의미한 식이 될 텐데 얘네들을 다시 정리할 거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a, b, c는 우리가 흔히 개수라고 부르죠. x 앞에 붙어있는 숫자들 그리고 상수항 얘네들을 개수라고 부르고 알파하고 베타는 이 방정식의 근이거든요. 근이랑 개수들이 섞여서 어떤 식이 만들어진 거니까 얘네들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근은 근끼리 개수는 개수끼리 그러니까 알파 베타끼리 a, b, c끼리 따로따로 모아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 식은 요거 넘기자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a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누구냐면 알파랑 베타를 둘이 더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더라 그런 이야기고 얘는 a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황색으로 써있는 요 식이 여러분이 외우셔야 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2차 방정식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뭐 얘를 쓰는 가장 기초적인 1차원적인 문제는 근이 나와 있고 개수 찾으세요 그런 거거든요. 이 개수가 나와 있고 근을 찾으세요는 그냥 방정식을 푸세요잖아요. 이 단원에 안 나오겠죠. 2차 방정식 단원에 나왔을 거고 근이 나와 있고 개수를 찾으세요라는 게 이제 요 단원에 나와 있을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을 기억하시고 이거 가지고 또 뭐 첫 번째 예제 같은 거 풀다 보면 앞에 곱셈 공식의 변형 이런 거 하면서 많이 나왔어요. 두근의 합이랑 곱을 찾은 다음에 뭐 두근의 차이를 찾는다던가 제곱 더하기 제곱한다든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한다든가 왜 그러세요? 마스크 기분 찍는 게 너무 이게 왜 웃겨? 안 했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싱콜 같아요. 이 마스크도 실패인가? 수업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만 더. 어떻게 벗고 해? 잠깐만. 짠! 아, 그래서. 아, 이게 까실거려.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은 직접 알파랑 베타를 찾지 않아도 개수들만 쳐다보면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고, 책에는 보통 이렇게까지만 정리되어 있는데 참고서 같은 데 보면 하나 더 나오거든요. 누가 나오냐면 이거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까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두근의 차이. 예제 풀다 보면 나오긴 할 텐데 공식으로 얘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거든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요것까지 해서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 관계는 3개를 다 기억하세요. 이거 2개는 다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요 마지막 정도. 요 d는 판별식 d 얘기하는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물론 외우지 않아도 푸는데 별로 지장은 없어요. 그냥 연습장에 한 2-3줄 정도만 더 쓰시면 되거든요. 그 2-3줄을 좀 줄여보자는 의미로 요거 쓰는 거고요. 나중에 이차 함수 하러 가면 요거 은근히 쓰일 때가 좀 있어요. 요거 기억을 좀 해 두시고. 유도하는 과정은 가장 간편한 건 이거예요. 곱셈 공식 변형할 때 했던 것처럼 이거 제곱한 다음에 이거 4개 빼고요. 루트를 씌우면 얘가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해서 알파 베타 4개를 빼고 여기다가 루트를 빡 씌우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절대값을 붙인 이유는 제곱의 루트이기 때문에 절대값이에요. 누가 큰지 몰라서. 그래서 각각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를 제곱하고 a분의 c를 뺄 거고 루트를 씌울 텐데 이건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날아가니까 루트 안에 분모 a 제곱으로 통분해보면 얘는 그냥 b제곱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4a분의 c인데 분모 a 제곱으로 통분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럼 분모는 루트 a 제곱의 루트니까 절대값 a가 되고요. 분자는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다 쓰기 귀찮아서 그냥 d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요 과정을 그냥 한 번에 써놓으면 얘라고요. 하도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라는 뜻이고요. 뭐 지금처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근해 공식 가지고도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근해 공식도 보면 이거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d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하나는 플러스인 거고 또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둘이 빼란 이야기인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b는 사라지고 루트 d만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이 되면 a분의 루트 d 이렇게 생겼다고요. 말한 것처럼 누가 큰지 모르니까 그냥 절대값 씌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다 기억하시고 이 단원에서는 주로 얘네들을 쓰게 되겠지만 요거는 뒤에 2차 함수하러 가서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같이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이 정도고요. 문제를 풀러가서 예제 기본 문제들 풀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쩌고 이겁니다. 2차 방정식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합 요거고 두근의 곱 이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물론 이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아니긴 했는데 우리 겨울방학 때부터 수학 3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겠죠. 헷갈리는 사람 없겠죠. 이거 아직도 좀 헷갈리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이거 마이너스 있고 얘는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것도 우리가 보통 A가 1인 경우를 되게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걸 분모 A를 까먹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그냥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B고 두근의 곱은 C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인데 아니야. A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A분의 C입니다. 그래서 그건 공식 자체니까 기억하시고요. 아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두 군의 차이 찾는 것도 나오긴 하죠. 보기 문제에 보시면. 그래서 직접 알파랑 베타를 구해서 빼보셔도 되지만 이게 뭐 예쁘게 인수분해가 안 되던가 그런 녀석들의 경우엔 이렇게 뭐 합과 곱을 이용해서 차이를 찾는 경우도 분명히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시고요. 됐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거 가지고 미리 설명을 했던 건데 이렇게 생긴 녀석은 알파 베타를 인수로 가지면 이렇게 인수분해 될 테니까 우변을 다시 전개해서 좌변의 개수와 우변의 개수를 비교하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요거를 좌변이랑 우변의 순서만 따로 바꾸시면 사실은 이렇게도 돼요.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만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식이 지금 두 개인데 잘 봐. 기억하세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대. 거꾸로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녀석은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될 텐데 얘를 전개해보면 누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 1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고 1분의 알파 베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두 군의 합이랑 두 군의 곱이 나와 있을 때 혹은 두 근이 나와 있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드셔도 되지만 결국 이걸 전개한 꼴은 얘니까 두 군의 합이랑 두 군의 곱을 이용하시면 2차 방정식을 빨리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여기는 첫 번째 기본 문제인데 요거는 제가 안 풀어도 될 것 같고요. 왜냐면 간단한 녀석이죠. 두 군의 합이 4고 두 군의 곱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인수분해에서 알파랑 베타를 찾으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이용해서 이런 녀석들을 찾아보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우리 1단원, 2단원 할 때 많이 했던 거라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이래. 이거는 뭐 제곱해서 뭐 빼시면 되고요. 이건 세제곱한 거니까 변형하시면 되고 5제곱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죠? 중간고사 불과 며칠 전에 봤으니까 제곱이랑 세제곱 해서 필요 없는 거 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 찾아보시면 되고 두 개의 차이는 공식 얘기했어요. 그거 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고 얘는요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근데 이건 전개해보시면 지금 요 상태 알파 마이너스 3베타 이상해요. 찾을 수가 없고요. 베타 마이너스 3알파도 찾기가 좀 거시기하지만 이거 두 개를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마이너스 3베타 제곱 더하기 9알파 베타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 가지고 다 찾을 수 있는 값이라고 전개해보면 통분해보시면 되겠죠? 통분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 가지고 다 찾을 수 있는 값들입니다. 제가 이거 하면 잘 테니까 넘어가고요. 다음에 요런 건 좀 봐야죠. 9의 2번인데 상수 m의 값을 구하세요예요. 이렇게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보면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거구나라고 눈치를 채야 하거든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답을 찾는 건 그냥 산수니까 그렇다 치고 왜 이때 그걸 써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텐데 이게 앞에서 여러분 그냥 항등식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이 방정식의 한 근이 1 루트 3이래. 그래서 그냥 이걸 대입해 버려요. x 자리에다가 1 더하기 루트 3, 1 더하기 루트 3을 대입해 가지고 뭐 유리수인 부분, 무리수인 부분 따로 이렇게 계산해서 m을 찾거든요.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이제는 없다는 거야. 우린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으니까. 왜? 근이 하나 나와 있고요. 계수 찾으란 이야기거든요. 물론 근이 하나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당장 또 하나가 누구인지는 찾으셔야 되는데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누구냐면 이거인 거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은 2예요. 두 근의 합은 2m이고 x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2는 0이야. 두 근의 합은 2m, 두 근의 곱은 2인데 하나가 지금 1 더하기 루트 3이라고 나온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베타 찾을 수 있네요. 그죠? 하나가 1 더하기 루트 3이야. 여기에다가 누군가를 곱해서 2가 됐다는 거니까 이거로 나누기 해보면 베타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럼 알파도 나왔고
베타도 나와 있으니까 그거 둘이 더해서 m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1 더하기 루트 3을 그냥 대입해서 찾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편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개수들을 물어보는 거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오는 건 얘도 정확히 근이 얼마인지 나온 게 아니야. 그런데 두 근의 b가 5대 3이다 그랬거든. 아, 그럼 알파 대 베타가 5대 3이구나. 그래서 베타에다가 뭐 3분의 5알파를 5분의 3알파인가요? 아무튼 뭘 집어넣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두 근의 b가 5대 3이라 그러면 그럼 뭐 하나가 5K면 나머지 하나가 3K란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그냥 두 근이 5대 3인 근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보면 5K랑 3K를 더한 것이 마이너스 M이고 5K랑 3K를 곱한 것이 135구나. 이거 가지고 K 찾는 거지. 그죠? 찾아가지고 집어넣으시면 여기도 역시나 M이 만들어진다고요. 또 근과 개수 관계를 이용하는 거였고 마지막 3번도요. 이거 이제 제가 두 근의 차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공식으로 설명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M을 찾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는데 얘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죠. 두 근의 차이가 2라는 건 하나가 알파면 또 하나는 알파 플러스 2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용해서 또 근과 개수의 관계 쓰는 겁니다.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를 더하는 것은 마이너스 2m이고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를 곱했더니 3되더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걸로 알파 찾으시고 찾은 알파 대입해서 m 찾으시고 그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녀석들이었습니다. 개수들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근에 대한 힌트가 주어져 있고 개수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됐죠? 네, 슬슬 또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하네. 다음은 이제부터는 그냥 산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이 알파 베타고 이것의 두 근은 알파 빼기 1이랑 베타 빼기 1이래요. 있는 거 그냥 곧대로 써보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여기다 할까요?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게 누구냐면 A고요. 알파랑 베타를 곱한 건 B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얘인데 이것의 두 근은 얘랑 얘니까 이제는 이거랑 이거를 더한 것이 마이너스 B인 거예요. 알파 빼기 1이랑 베타 빼기 1을 더한 게 마이너스 B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 미안해. 이렇게 되었고요. 얘랑 얘를 곱한 거. 시선 좀 뺏겨버렸어. 얘가 어디 갔어? A다 그 얘기입니다. 책상 밑에서 발이 막 생선인 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식이 4개인데 문자도 4개거든요. 식도 4개고. 그러니까 이제 졸려? 아니요?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숫자가 왜 4개예요? 알파, 베타, A, B. 네. 그죠. 눈 뜨니까 4개가 됐죠. 네. 이게 4개고요. 1번 보니까 A, B의 값을 구하래. 뭐 하라는 얘기야? 알파, 베타 없애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A, B가 나오겠지. 그지? 네. 그래서 이 식들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알파, 베타 자리에 A, B를 넣으라는 건데 첫 번째 있는 거 보면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2를 뺐더니 마이너스 B가 됐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A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A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얘는 A에서 2를 뺐더니 마이너스 B가 되더라. 이렇게 생긴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요. 요 녀석은 전개를 좀 하긴 해야겠다. 그죠?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더하기 1. 얘가 A인데 이건 B고요. 이건 A니까. B에서 A를 빼가지고 1을 더했더니 다시 A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그래서 주황색으로 써있는 저 두 개의 식을 연립하시면 A랑 B의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구해보면 쟤는요. A에다가 B를 더해서 2 뺀 게 빵이고요. 얘는 2A에다가 B 빼고 1 뺀 게 0이니까 둘이 더하시면 A는 1이고 B도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A와 B가 모두 다 1이구나. 이렇게 되고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란 이야기고 알파 베타 1이란 이야기거든요. 실수 중에 없어요. 더해서 1이고 곱해서 1인 건. 그런데 구하라고 한 건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알파는 실수 중에 없다고 그랬어. 근데 하필이면 알파 3승 구하래. 약간 냄새 나죠. 더한 게 1이고 곱한 게 1인 2차 방정식은 누구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는 0 이렇게 생겼거든요. 수학상 공부를 끝까지 했으면 이거 많이 보던 녀석입니다. 어디서 봤죠? 뭐 할 때만 할게. 오메가. 오메가. 어떤 오메가? 마이너스 1. 아니.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오메가래. 맞아? 네. 맞아? 맞아요. 맞아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오메가예요. 왜 그러냐면 양변에 x 플러스 1을 그냥 곱할 거예요. 내 맘이에요. 곱하시면 우변은 어차피 0으로 사라지는 거고요. 좌변은 x 더하기 1에 요거까지 곱하기 할 거니까 x 세제곱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당연히 이 방정식의 근이기도 할 테니까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녀석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알파 세제곱 1이고요.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베타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0승 물어봤는데 이 20승은 세제곱이 몇 개 있는지를 보시면 알파의 20승이랑 베타의 20승 더하라고 한 건데 얘는 알파의 세제곱이 6개 있고 그 다음에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베타의 세제곱이 6개 있고 거기에 베타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의 6승이니까 1이라서 사라지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의 6승이니까 1이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하라는 거고 두근의 합 나왔고 두근의 곱 나왔으니까 그걸로 제곱 더하기 제곱 찾아보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뭐 지금 이 뒤에 써 있는 것들은 어차피 다 산수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여기서 찾아낸 식 있죠. 이거 두 줄,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두 줄이 요 단원에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4번.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세요. 근데 1번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2번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1번, 2번 돼 있는 걸 보니 1번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푸세요. 그 얘기니까. 어디 갔어?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그냥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고 하필이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랬거든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 볼 건데 뭐 특별히 취향 타지 않으면 x를 주인공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면 x제곱 더하기 4y-2의 x 4y제곱 빼기 4y 빼기 3 이렇게 생긴 식이 될 거고요.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뭐 근해 공식 이용하라는 거 보니까 방정식 만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놓고 x를 찾아보자고요. 이 2로 뽑아내면 짝수 만들어지니까 짝수 근해 공식 쓸 거예요. 분모는 a분의니까 그냥 1분의여서 사라지고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근해 공식을 이용한 x값입니다. 루트 안에가 엄청 긴데 정리해보면 여기 4y 제곱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퉁쳐서 없어지고요. 빼기 4y 생기는데 얘랑 또 퉁쳐서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1이고요. 빼기 3이니까 더하기 4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2y 더하기 1 뿔마 루트 4니까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이든가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대요. 근해 공식을 써보면. 그럼 얘와 얘가 근이라는 건
저걸 인수분해했을 때 어떻게 생겼다? 다항식 P는 X가 이걸 근으로 가졌다는 건 X에서 저거 빼란 이야기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아이, 좀 찾았을까요? X에서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을 뺀 거. X 마이너스 알파가 근이니까. 그리고 X에서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을 뺀 거. 이렇게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써보면 X 더하기 2y 빼기 3 X 더하기 2y 더하기 1 이렇게 두 개로 두 덩어리로 쪼개지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한 거거든요. 졸릴 만큼 지겹죠. 새로운 내용이 없잖아. 그냥 노가다 하는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렇게 무섭게 생겼던 녀석인데 이 안에가 좀 간단하게 해결이 되니까 그냥 깔끔하게 인수분해 되더라 라는 거고요. 문자가 여러 개 있어도 주인공을 하나로 정해서 그냥 근해 공식을 이용하셔도 인수분해는 충분히 가능하더라 라는 거예요. y 가지고 내림차순 정리해서 인수분해 하셔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비슷하게. 아니, 답은 당연히 똑같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x를 주인공인 것처럼 근해 공식 쓰시면 이렇게 근이 이상한 형태로 나오게 되지만 결국 x에서 이거 뺀 거, x에서 이거 뺀 거, 그거 두 개가 인수로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거라고요. 2번 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2번인데 비슷하게 더럽게 생긴 녀석이에요. 근데 이번엔 상수항 뚫려 있어요. K라고. 근데 얘가 뭐래? X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대요. 제가 지금 꺽쇠 표시하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아이, 좀 자꾸 외우라 그래서 미안해. 눈에 잘 찍어 두셔야 돼. 똑같은 얘기입니다. 외우세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라는 표현을 외우셔야 되고요. 첫 번째 문제 다시 보시면 1번 문제요. 이걸 근해 공식 가지고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지금 XY에 관한 1차식, XY에 관한 1차식이죠.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 거예요. 에? XY에 관한 엄청 무섭게 생긴 2차식인데 얘가 XY에 관한 길다랗게 생겨먹은 2차식인데 얘가 XY에 관한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루트 안에 얘가 운 좋게 4y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4y도 날라가서 상수항만 딱 남았고 그 숫자도 하필이면 4라는 제곱수여서 루트 밖으로 빠져나왔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되게 좀 간단하게 생긴 1차식이 됐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만약에 y제곱이 안 없어져. 혹은 y가 안 없어져. 혹은 숫자가 되게 더러워. 그러면 그건 1차식이라고 보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 했는데 뭐 x 빼기 루트 y제곱 플러스 1 x 빼기 루트 y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이건 1차식의 곱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이 있고요. 차수로 따지자면 물론 요거 2차에 루트 씌우면 사실상 1차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루트가 껴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완전 제곱식이 아니기 때문에 루트를 벗어날 수 없죠. 이건 1차식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런 모양새여야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럼 결론은 이건데 Q라는 녀석, 요 P라는 식을 이용해서 좀 거기서 차용을 해보자면 Q라는 녀석도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거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아보면 루트 안에 복잡하게 생긴 2차식이 올 거야 아마. 좀 이따 쓸 거예요. 생각해보자고. 복잡하게 생긴 2차식이 올 거야. 요 녀석이 루트 밖으로 빠져나가야 1차식의 곱이 되더라 라는 거야.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루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1차식의 곱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소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었다는 건 근해 공식을 썼을 때 루트가 사라지더라 라는 말이고 루트가 사라지는 방법은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식을 우리 특별히 뭐라고 부르죠?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었대요.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입니다.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에요 라는 말이니까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은 판별식이 0이라는 이야기잖아요.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야? 판별식이 0이야 라는 소리예요. 판별식 자체가 y에 관한 2차식이 될 거고 그 녀석이 또 다시 판별식이 0이어야 돼. 그래야 두 1차식의 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문제 풀어보면 이런 건데 이제 실제로 두 번째 있는 거예요. Q도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2의 x 3y제곱 8y 더하기 k 방정식이라고 치고 는 0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해 공식으로 x 찾아보면 짝수니까 분모 1이고 마이너스 2y 더하기 1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1차식의 곱이 되려면 어쩐다고? 루트 안에 게 제곱이어서 루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 루트 안에 있는 식만 다시 유심히 보시면 여기 4y제곱 빼기 3y제곱 y제곱 여기 더하기 4y 여기 빼기 8y니까 빼기 4y 여기서 더하기 1 마이너스 k 이렇게 생긴 녀석이 지금 루트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뭔 소리라고? 이거의 판별식을 다시 보자는 이야기예요. 짝수 판별식을 써보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k의 값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찾아지게 되고요. k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보면 어때요?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4 뭐야 이거 이래 마이너스 4y 더하기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완전 제곱식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루트 밖으로 나와서 1차식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시 보시면 이런 얘기였다고요. 요것만 쳐다보면 돼요. 이거 앞에 건 필요 없잖아요. 판별식 그거의 판별식이 0이에요. 왜?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고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은 판별식이 0이라는 말이니까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구나 라는 소리예요. x를 주인공으로 한 판별식 그게 y에 관한 2차식이거든요. 그거에 y를 주인공으로 한 판별식 그게 다시 0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는 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귀찮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더 뭐랄까 더 심도 있게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딱 얄팍하게 기억하시면 되니까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대. 판별식 0이야. 이렇게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풀이도 보시면 그래서 그래도 정석에 나와 있는 멘트 정도는 보자고요. 보시면 요 녀석을 2차식으로 인수분해 해보면 이런 모양새가 될 텐데 근해 공식을 찾으시면 요 안에 들어있는 게 판별식이니까 이제 걔를 D1이라고 보면 여기에다가 D1 더한 루트 D1 더한 거, 루트 D1 뺀 거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두 개가 될 텐데 1차식이 되려면 루트 D1의 루트가 사라져야 하니까 D1이라는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고요.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래. 판별식의 판별식을 0이 되도록 하는 K 찾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판별식이 0이다 가지고 K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멘트를 기억하시고요. 왜 이렇게 많니? 여기까지 2개만 더 하면 돼요. 다음은 2개 더 하고 잠깐 쉴 수 있다고.
기본 문제 2개 더 하고 잠깐 쉴 거예요. 다음은 두 근이 나와 있고요. 2차 방정식 찾으세요입니다. 다음은 근이 하나 나와 있고 개수가 유리수래요. 2차 방정식 찾으라는 이야기고요. 다음은 2 더하기 i가 근이고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1번은 그냥 근이 2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면 물론 저거 2개가 근이란 얼마나 푹 잔 거야. 눈도 안 떠져. 안 잤어요. 눈 다 이거 떠. 듣고 있었는데. 듣는 건 귀로 듣지. 네. 눈으로 봐야지. 안 잤어요. 이거 2개가 근이라는 건 굳이 인수분해 해보자면 x 빼기 루트 3 더하기 2 x 빼기 루트 3 빼기 2는 0 이거 하란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놓고 이걸 다시 전개하기는 약간 귀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합과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번 다시 보시면 근 2개가 이거하고 이렇게 2개니까 두 근의 합을 찾아보면 둘이 더하면 2 루트 3이고 둘이 곱해보면 3에서 4 뺄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합이 요거고 곱이 이거래. 2차 방정식 찾으란 이야기인데 특별히 최고창 개수 얘기 없으니까 1이라고 생각해보면 x제곱 합이 이거래. 마이너스 2 루트 3x 곱이 이거래.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생겼다고요. 실컷 이렇게 써놓고 이거 전개해봤자 이렇게 간단한 녀석이 돼. 그럼 굳이 이걸 전개할 필요가 있겠냐고. 합이랑 곱 찾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오는 건 이건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혈례근 이야기인데 혈례근 얘기를 먼저 좀 할까요? 혈례근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데 만약에 a와 b와 c가 유리수이고요. 한 근이 뭐 p 더하기 q 루트 r 이렇게 생긴 무리수가 근이면 나머지 또 하나는 p 빼기 q 루트 r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2차 방정식의 개수들이 모두 다 유리수인데 하나가 무리수면 나머지 하나는 켤레야. 켤레라는 건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다른 것이 꼭 짝으로 와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이유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떠올려 보면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도 유리수, b도 유리수. 그럼 a분의 b도 유리수거든요. 얘랑 누군가를 더해서 유리수가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것의 부호가 반대인 녀석이 와야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 두 근의 곱은 a분의 c거든요. a도 유리수, c도 유리수, a분의 c도 유리수. 곱해서 유리수 와야 돼요. 이거랑 곱해서 유리수 와야 된다고. 그래서 유리수 부분은 똑같고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인 녀석이 꼭 짝으로 와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성립해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개수들이 모두 유리수래 하나가 무리수 근이면 나머지 하나는 켤레로 따라오더라 라는 거고 완전히 똑같이 만약에 A, B, C가 이번엔 실수래. 훨씬 범위가 큰 실수인데 알파라는 녀석이 M 더하기 NI 복소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허수가 근으로 왔다면 나머지 또 하나는 이것의 켤레 복소수가 켤레 근으로 와야 돼 라는 소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더해서 실수돼야 되고요. 곱해서 실수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켤레 복소수가 근으로 와야 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돼. 섞이면 안 된다는 건 예를 들어서 A, B, C가 실수인데 알파가 무리수래. 베타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어요. 실수 중에라면. 꼭 켤레 아니어도 돼. 못 들었어. 다시. 참깨! A, B, C가 실수래. 알파가 이거야. 베타는? 저거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뭐 물어봤냐면 A, B, C가
아, 그래? 이렇게. ABC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 근이 오면 켤레가 오는 거고요. ABC가 실수일 때 복소수 근이 오면 켤레가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라고 그랬나요? 네. 그죠. ABC가 실수일 때 무리수 근이 오면 뭐가 어든 상관없지. 무리수에다 무리수를 더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요. 무리수는 어차피 실수잖아. 무리수에 실수를 더해도 실수잖아요. 왜? 이것도 움직여? 그러니까 섞이지 말라고요. 유리수근이 개수가 유리수인데 무리수근이 오면 켤레가 오는 거고요. 개수가 실수일 때 복소수근이 오면 켤레가 오는 거다라는 말이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 물어봤냐면 ABC가 실수일 때 네. 알파가 무리수근이면 나머지 하나가 얘냐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넌 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2번 보시면 2-루트3이라는 무리수를 근으로 갖는데 개수들이 다 유리수래. 그럼 나머지 하나는 누구여야 된다고? 2 플러스 루트 3이어야 된다고요. 꼭. 개수들이 다 유리수, 근이 무리수. 개수들이 다 유리수, 근이 무리수. 나머지 하나는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인 녀석이 와야 돼요. 그럼 사실상 두 근이 다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죠? 하나가 이거면 나머지 하나는 2 더하기 루트 3이니까 1번 풀었던 것처럼 합이랑 곱으로 개수들을 찾아내시면 되고요. 3번도 보시면 2 더하기 i라는 복소수를 근으로 갔는데 개수들은 오히려 실수래. 그러면 합도 실수여야 되고 곱도 실수여야 되니까 나머지 또 하나의 근은 2-i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저걸로 합이랑 곱을 찾아내시면 또 2차 방정식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2차 방정식 켤레근에 대한 이야기고 요거는 나중에 3차 방정식 가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완전히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세요. 네. 그렇지. 네. 대답 잘해. 정리와. 저 잘했어요. 네. 다음. 얘도 그냥 근과 개수 관계를 이용한 산수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보고 대답은 해야지. 네. 주정이야? 2차 방정식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랑 베타 뭐 구하자면 구할 수 있겠죠.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근해 공식으로 구할 수 있을 텐데 구해놓고 나서 이런 짓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귀찮게. 그죠? 그래서 얘는 뭘 쓸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왜 여기다 쓰고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이용해서 잔머리를 살짝 굴려보자 그 얘기고요. 요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은 4예요. 두 근의 곱은 1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1번 보면 요거랑 요거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구하세요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것의 값 찾으셔도 되지만 결국 뭐 하라는 이야기라고? 얘랑 얘의 합, 얘랑 얘의 곱, 그거 찾아가지고 방정식 만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걔네들을 찾아보면 두 근의 합은 이거 둘이 더할 거니까 그냥 바로 써보면 알파도 3개, 베타도 3개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뭐. 그죠? 그래서 얘는 12다 이렇게 생겼고요. 곱은 산수를 해보면 2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더하기 2베타를 곱하라는 거니까 요렇게 하시면 2알파 제곱, 요렇게 하시면 2베타 제곱, 요렇게 하시면 4알파 베타, 요렇게 하시면 알파 베타. 그래서 2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알파 베타 5개 더하세요랑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얘는 나와 있으니까 그냥 바로 찾았고 이거는 찾으면 되죠. 이거 제곱해서 이거 2개 빼면 되잖아요. 얘는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산수를 빨리 해보면 얼마니? 14, 에다가 2배 할 거예요. 28, 여기 5 더하면요? 33. 네, 그렇대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이 10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3인 2차 방정식 만드세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3는 0.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고요. 혹시 답이 틀렸으면 서희한테 얘기하시고요. 맞았어. 되죠? 얘도 마찬가지겠다, 그지?
산수 제가 해보지 않아도 결국 얘랑 얘를 근으로 가지라는 건 말했죠. 이것의 값을 찾고 이것의 값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 더한 거, 얘네들 곱한 거, 그게 얼마니 그거 물어보는 거고요. 더한 건 하품 소리는 녹음이 안 되나? 하시신 거예요? 왜? 수리학반 싫다. 특히 쌤 소리 싫다. 비밀이 되는데. 이제 비밀이 안 됐군. 얘는 이거랑 이거 가지고 찾으시면 되죠. 제곱이고 이건 통분하시면 분모의 곱, 분자 합이니까 하시면 되고, 곱이 약간 골치 아플 수도 있는데 곱도요. 그냥 이거 둘이 바로 곱하기 해보면 자리 없으니까 그냥 해봅시다. 이렇게 하시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베타의 완전 제곱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알파예요. 이렇게 하시면 베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알파 베타분의 1이네요. 다 나와 있는 값이야. 그죠? 네. 그럼 집어넣어서 값은 찾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근데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럼요. 어떡할 건데. 다 안 하면 뭐 어떡하려고. 다 구해야 돼, 식을. 그래서 이게 근각에서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선생님, 이건 주말 숙제 그러면 이거 두 단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설문지 개 많던데? 화이팅! 다음 해야 될 거 두 번째 건 이제 2차 방정식의 정수근 얘기인데, 얘는 예제가 두 개인가, 맛있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예제가. 요 2단원 예제는.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챕터 3 이야기를 할게요. 챕터 2까지만 합시다. 네. 하하하. 이거, 왜 요거까지 하려고 그러냐면, 뭐 시간을 들여서 하기에는 약간 좀 조그만한 꼭지거든요. 그래서 하는 김에 그냥 묻혀서 하려고요. 근데 이거 방정식 풀 때 약간 그 뭐죠? 부정 방정식 푸는 거랑 좀 비슷한데, 문제 보시면 그냥 문제 바로 보면 이런 거예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두 근 모두 자연수래요. 그래서 근을 찾으시고 상수 m도 구하래요. 아니 개수도 다 안 나왔고 근에 대한 힌트도 자연수라는 것밖에 안 줬어. 근데 그걸 다 찾으란 이야기예요. 그럼 찾아야 하는 건 알파랑 베타랑 m이거든요. 식은 하나밖에 없고요. 양의 정수라는 힌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식의 개수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얘는 이제 풀 수 있는 녀석이 돼요. 보면 우리가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식은 근도 모르고 개수도 뚫려 있지만 근과 개수와의 관계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야. 둘이 더한 게 m 더하기 4고요. 둘이 곱한 게 3-2m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m은 상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냥 실수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알파랑 베타는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식에서 알파랑 베타를 살려둬야 됩니다. 네. 노가다를 하려면 m에다 자연수 넣어서 노가다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알파 베타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노가다 할 수 있는 거지. m에다가는 특정한 숫자를 넣을 수가 없다고요.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에서 m을 소거할 거예요. m을 소거할 거라고. 뭐 소거하는 방법은 이거 2배에서 더해버리면 되죠. 그럼 m이 사라질 거잖아요. 아니면 뭐 m 자리에다가 요거 넘겨서 대입해버려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위에 걸 2배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으니까 위에 거 2배 해가지고 이 두 개의 식을 더해버리면 좌변은 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베타고요. 우변은 m은 사라지고 뭐 11이야? 이렇게 생겼네요. 11이네요. 응. 그래서 알파랑 베타로 이루어진 식 요거 하나만 이제 딸랑 남게 되는데, 말했지만 힌트는 뭐라고? 알파와 베타가 자연수라는 것이 힌트라고요. 보통 이런 부정방정식은 푸는 방법이 뭐였냐면 정수랑 정수를 곱하면 정수가 되더라 였거든요. 그래서 뭐와 뭐의 곱으로 나타내면 되더라. 그러니까 좌변의 알파랑 베타를 모두 다 소진해서 두 개의 식을
두 개의 식이 곱하기로 연결된 걸 만드시면 되고요. 숫자는 11이 있는데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필요한 숫자만큼 갖다 쓰고 갚으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알파로 묶어보면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니까 곱으로 나타내려면 베타 플러스 2가 또 있어야겠죠. 인수분해 되듯이. 얘가 지금 2베타가 있는 거야. 그래서 2에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럼 여기 더하기 4 했죠. 4 땡겨 썼으니까 4 갚아야죠. 그래서 15가 되더라 그 소리입니다. 그죠? 그럼 좌변은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얘가 15다 그 얘기인데 자연수렴에 2 더했으니까 자연수겠죠? 자연수렴에 2 더했으니까 자연수겠죠? 자연수 둘이 곱해서 15가 됐대요. 경우는 뭐밖에 없다고? 5 곱하기 3이거나 3 곱하기 5밖에 없다고요. 1 곱하기 15는 얘가 1이 되려면 알파가 음수가 돼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1. 근데 지금 양의 정수라고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 15나 15, 1인 건 빼는 거고요. 이게 양의 정수가 아니라 그냥 정수야 그랬으면 1, 15, 1, 1, 15도 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달린 것도 싹 다 계산하셔야 돼요. 총 8쌍이 나옵니다. 여러 개가 나오죠. 그래도 뭐 너무 많아서 못 찾는 것보단 낫잖아요. 몇 개는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만들어지는 조합은 얘네들이 다고요. 이거나 어차피 똑같을 텐데 한 근이 결국 3이라는 이야기고 또 한 근은 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반대로 알파가 1이고 베타가 3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3과 1이 근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두 근이 3하고 1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더해서 얘가 됐다는 건 m은 0이구나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다가 부정 방정식까지 끼워 넣으시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고요. 다음 예제도 하나 또 있는데 이것도 좀 정석에서나 심각하게 다루지 다른 문제집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주제거든요. 보면 앞에 방금 푼 거랑 굉장히 유사한데 차이가 뭐냐면 m이에요. 알파랑 베타 둘 다 정수고 거기에 m도 이번엔 정수래. 아까 편 문제에서는 m이 그냥 상수라고 했으니까 실수였거든요. 뭘지 모르는데 얘는 m도 정수라 그랬다고. 할만하네 싶은데 아까처럼 풀려고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찾아봤더니 알파도 베타도 m도 다 정수거든요. 뭐 그 세 개 중에 누구를 소거할까 하고 봤는데 왠지 알파나 베타는 살려두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m을 소거하려고 보니까 m이 2차식이에요. 위에 걸 제곱해서 밑에다 쑤셔둬야 돼. 너도 나오긴 해요.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뭐 m으로 2로 나눈 다음에 그걸 제곱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아까 풀었던 것처럼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야 이렇게 해서 푸셔도 이 문제는 답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정석에서 알려주고 있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자면 m이라는 것이 정수인 것이 힌트인데 그래서 얘 어떻게 쓸 거냐면 x를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근해 공식 가지고 찾을 거예요. 찾아보면 짝수니까 짝수 근해 공식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생겼고요. m도 정수 요거 풀마가 하나씩 알파 베타를 나눠 가질 거니까 우변에 있는 것도 정수 나와야 되는데 요 m이야 원래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루트 안에 있는 걸 보면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정수로 튀어나와야죠. 이게 정수가 되어야 x도 정수가 될 거라고. 즉 알파와 베타가. 그래서 얘가 정수가 되려면 m제곱이라는 게 2보다 커질 수는 없잖아요. 0이든가 1이든가 2든가인데 m제곱이 0인 건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얘가 루트 2여서 x가 정수가 안 되고요. m제곱이 1이면 루트 1이니까 정수가 되죠. 그래서 m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경우가 가능하고요. 그 경우에 따로 해야겠다. m이 1이면 또는 m이 마이너스 1이면 m이 1이면 1에다가 1 더한 거 1에다가 1 뺀 거 이렇게 두 개가 근이 될 거고요. m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에다가 1 더한 거
마이너스 1에다가 1 뺀 거. 이렇게 두 개가 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쌍은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정수 m이 두 개의 값을 가질 수 있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알파와 베타는 이렇게 생겼구나입니다. 참고로 m이 m제곱이 2인 경우도 그럼 루트 2잖아요. m이 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푸셔도 답이 나오긴 할 수도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요 풀이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m도 정수다, 개수도 정수다 라는 거니까 판별식, 근해 공식 이용해 보시면 찾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챕터 2까지 하고요.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챕터 3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 얘도 보시면 문제가 2개밖에 없죠. 많지 않거든요. 네, 내용을 조금 설명할 게 있어서 그래서 얘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